예, 오늘은 이노플라즈텍의 이덕연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회사가 울산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울산 과기원. 제가 이제 울산과기원 연구원으로 있을 때 그 창업을 갖다 하게 돼가지고요. 몇 년도에 하셨습니까? 2018년 11월에 울산과기술원 연구원 창업 1호로 이제 법인 사업을 개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벌써 이제 업력으로는 횟수로 7년 됩니다. 네, 예, 7년 차 됩니다. 그렇군요. 무엇을 주로 하는 회사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분말 소재를 갖다가 이제 분산해서 그것을 갖다가 복합 소재용 첨가제 같은 데 활용하는 그런 사업을 갖다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보통 뭐 탄소 나노튜브나 그래핀 같은 소재들은 보면 이렇게 자꾸 뭉쳐있는 성향이 있는데 이걸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면 낱개로 잘 분리를 해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갖다 이제 표면에 어떤 모재와의 결합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작용기 같은 걸 붙여야 되는데 그런 걸 저는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건식으로 표면 처리를 한 다음에 그것을 주로 복합 소재 쪽에 응용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발이 딱 뭉쳐져 있는데 네, 그렇죠. 그걸 다 흐트러뜨리고 네, 날라다니게 맞습니다. 흐트러뜨리고 거기에 뭐 계란을 코팅을 한다. 아, 약간 이렇게 얘기합니까? 네. 분산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노 입자들은 보통 먼지 같은 것도 이렇게 바닥에 돌아다니다 나중에 보면 이렇게 뭉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나노 물질들은 표면이 되게 면적이 많기 때문에 표면을 줄이기 위해서 서로 뭉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뭉쳐 있으면 근데 이거 상업적으로 이용을 못 하니까 이걸 낱개로 가닥가닥이 분리를 갖다 해내야 되거든요. 하나하나 다 분리하는 거예요? 예, 분리를 해내야 되는. 그래서 그걸 보통 습식 분산으로 하게 되면 용매에다 혼합을 해서 뭉쳐있는 거를 초음파 같은 기계적인 분쇄를 해가지고 낱개로 쪼개고 근데 이 쪼개진 것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다 붙기 때문에 붙지 말라고 표면에 이제 분산제를 써가지고 마치 자석의 N극과 N극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것처럼 그런 분산제를 이용해서 보통은 이제 그 분산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용매 같은 것이 없이 건식 상태에서 그 뭉쳐있는 분말을 낱개로 풀고 그 다음에 분산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플라즈마로 표면에 산소나 질소와 같은 작용기를 붙여서 이제 그런 건식으로 분산하는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노 분말이라고 하면 CNT나 얘기하셨지만 그래핀 얘기하셨지만 모든 종류의 나노 분말을 다 분산하시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작은 사이즈의 나노 분말들은 분산이 다 필요하고요. 필수적으로. 그래서 이제 산업적으로는 나노 분말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업화가 된 것이 탄소 나노튜브, 멀티월 탄소 나노튜브가 유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2차 전용 도전제로 쓰이겠는데 이런 정말 우수한 물성을 갖고 있는 나노 분말들이 사업화가 안 되는 게 결국 이제 뭉쳐있는 거를 분산을 시키는 가공이 필수적인데 기존의 습식 분산 기술을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면 이 소재의 물성이 저하가 돼버리는 거예요. 습식으로 그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성능이 되게 좋은 나노 분말도 습식 분산이라는 가공을 거치게 되면 되게 물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 사업화가 되게 안 되고 있는 게 이제 대부분의 나노 분말의 현실이고요. 저희는 그것을 갖다 그런 문제가 없는 건식 방식으로 그런 걸 분산을 갖다 해서 기존에 되게 불가능했던 어떤 새로운 분야의 복합 소재 시장을 창출하거나 기존에는 사용을 못했던 그런 나노 분말들을 사업화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것을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기존에는 다 습식으로 하던 거를 건식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뭉쳐있는 걸 갖다 낱개로 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건식 분산의 개념은 뭐 볼밀이나 이런 기계식으로 해서 분쇄를 갖다 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런 일반적인 건식 분산 방식이 안 쓰이는 게 습식 같은 경우에는 용매가 있어서 용매가 어떻게 보면 그 소재의 손상을 입는 걸 좀 막아주고 그 다음에 균일하게 처리가 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그 용매가 없으면 건식으로 분산을 하면 이게 너무 기계적으로 분쇄가 돼서 소재 손상을 다 입어버려서 사용을 할 수 없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건식 분산을 갖다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습식을 쓰는데 저희는 플라즈마라는 그런 공정을 갖다가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뭉쳐있는 거를 갖다 플라즈마로 전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게 뭉쳐있는 것들이 힘이 좀 되게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저희가 목욕탕에서 때를 벗길 때 뜨거운 물에 먼저 몸을 불리잖아요. 그런 플라즈마 전처리를 통해서 그런 되게 결합력을 약하게 해놓으면 기계적 분쇄를 했을 때 되게 쉽게 분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저희가 플라즈마라는 공정을 이용해서 작용기를 갖다가 나노 분말에다 붙여서 이제 마치 습식에서의 분산제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투 파트로 나눠지는 거예요. 뭉쳐있는 거를 건식으로 어떻게 손상이 없이 낱개로 분리하느냐, 그 다음에 그 낱개로 분리한 거를 플라즈마 공정을 이용해서 균일하게 적용기를 붙이는, 코팅을 하느냐. 예. 그 두 가지가 합쳐져야 이제 건식 분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표님 갖고 있는 그 회사의 기술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습니까? 수요는 제가 처음에 이 기술 개발을 했을 때부터도 사실은 대기업 쪽에서 습식 분산을 갖다 하니까 뭐 폐수 나오는 게 감당이 안 돼서 이걸 건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사실 의뢰가 들어와서 처음 이제 이 기술 개발을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주로 CNT 도전제를 포커싱해서 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홍보를 갖다 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알고 연락이 오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폴리에틸렌이라는 폴리머라든가 뭐 나노셀룰로스, 뭐 다양한 그런 나노 분말들이 실제로 습식 분산에서 사용될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환경적인 문제가 있거나 뭉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용할 때는 너무나 많은 거죠. 적용될 수 있는 분말 소재도 되게 많고, 그게 적용될 수 있는 분야도 뭐 경량화로부터 해서 방열, 뭐 전자파 차폐라든가 그런 정말 많은 그 적용 분야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의 기술을 갖다 어떻게 하면 양산화해서 잘 성공시키느냐가 관건이, 어떻게 보면 사업의 관건, 성공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시작은 폐수 처리가 좀 복잡하니까 건식을 해줄 수 없냐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건식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나노 파티클의 어떤 성능 저하 이런 것도 많이 막을 수 있었다. 예,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 습식 분산은 크게 문제점이 있는 게, 아무리 용매를 쓴다고 해도 분쇄를 하면서 소재가 데미지를 입게 돼요. 그래서 특히 CNT 같은 경우는 길이가 길어야 이제 전기 전도도가 잘 나오는데, 길이가 짧아지면 그만큼 결함이 생겨가지고 전기 전도도가 저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습식 분산을 통한 소재 손상 같은 문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분산재 같은 경우도 이게 제거가 되질 않습니다. 분산재를 한번 들어가면. 그러니까 복합 소재에 끝까지 남아서 불순물의 역할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극단적으로 CNT 같은 경우가 결국 분산재가 CNT를 완전히 둘러싸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CNT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분산재가 근데 전기 저항이 되게 높은 물질이기 때문에 그게 뒤집어 코팅이 되면은 실제 소재의 성능군이 제대로 안 되는 거, 소재 성능이 저하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또 중요한 부분이, 이게 습식으로 분산된 경우는 이제 뭐 사출이나 이런 건식 공정에 쓰려고 그러면 건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건조할 때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물이 빠지면서 입자가 다시 재응집이 일어나기 때문에 건식 공정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복합 소재의 전반적인 일반적인 응용하는 방법은 압출이나 사출을 해서 그 금형에다가 제품을 집어넣어서 찍어내는 게 일반적인 공정인데, 사실 CNT나 그래핀 같은 정말 우수한 나노 소재들이 그런 어플리케이션에 거의 지금 사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결국 습식 분산이 메인이다 보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건식으로 분산하니까 건조 공정이 필요 없이 바로 복합 소재 혼합이 되니까 사실은 기존에 불가능했던 그런 복합 소재 그런 사업 같은 것이 가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다양한 회사들이 응용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에게 그럼 그 설비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아니면... 그 양산 장비에 대한 장비 사업은 하진 않고요. 주로 메인은 저희가 그 장비를 가지고 그 제품을 분말을 갖고 와서 뭐 임가공업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걸 제품화돼서 그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저희 주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장비 사업은 사실은 그게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그다음에 AS나 이런 걸 따지고 보면 그게 되게 손도 많이 가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렇죠. 몇 개 팔고 나면 또 주문이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 장비가 또 외부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유출 문제도 있고 하는데, 사실 저희 장비가 전 세계에서 저희 형태의 그런 장비는 거의 저희가 유일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장비 사업은 저희가 하지 않고요. 기존에 습식 분산으로만 됐던 건데 지금 건식으로 하는 것은 최초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국의 헤이데이라는 회사가 이제 한 10년 전부터 이제 플라즈마로 분말을 표면 처리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분말 공정 같은 게 열 처리를 하든지 뭐 코팅을 하든지 뭐 할 때 보면 그냥 일반 방막용, 그러니까 뭐 디스플레이나 반도체용 플라즈마는 그냥 평평한 웨이퍼 같은 데다가 플라즈마로 코팅을 하거나 에칭을 하거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분말 소재는 뭉쳐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안에는 전혀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사실 분말에다가 뭐 어떤 공정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회전하는 네. 그래서 뭐 로타리 퀼른이라든가 뭐 네. 그런 회전하는 방식들이 주로 사용이 되고 그래서 그 헤이데이라는 회사도 반응기 플라즈마 반응기 회전하면서 플라즈마로 안에서 도는 게. 분말 표면 처리하는 공정을 하고 있는데 네. 그 회전형의 문제는 분말 사이즈가 되게 작아지면 균일하게 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마이크로 정도 되는 크기면 처리가 되는데 나노 사이즈는 균일하게 처리가 안 되는 문제가 그래요? 있고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렇죠. 돌아가니까 그 다음에 플라즈마가 떠 있는 공간에 분말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이제 처리가 되다 보니까 플라즈마와 분말 사이에 컨택이 되는 시간이 그러니까 충분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반응이 충분하지 않는 간접 방식이기 때문에 되게 효율이 떨어져요. 기능화 효율이.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들 때문에 헤이데이는 지금 거의 좀 사업화가 좀 안 되고 있는 그런 그래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분말용 플라즈마 분산 기술을 그것도 양산 스케일로 갖고 있는 회사는 저희가 유일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헤이데이는 그렇게 돌리면서 했는데 네. 지금 대표님 회사는 어떻게 저희는 이제 돌리지는 않고요. 전극에다가 분말을 갖다 붙여놓고 처리하는 타입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저희가 형광등 같은 걸 보면 네. 시간이 지나면 양쪽 끝이 먼저 시커멓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플라즈마는 전극이 있는 부분이 가장 밀도가 높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존의 회전형은 그 형광등의 정중앙에 분말을 놓고 처리했다고 보면 저희는 전극에다 분말을 붙여놓고 처리하는 타입을 하기 때문에 효율이 되게 좋은 거죠. 어떻게 붙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뭐 필터 형태로 만들어서 필터에다 붙이는 타입을 줄 수가 있고요. 아니면 그냥 평판에다 올려놓는 타입으로 컨택을 갖다 시킬 수도 있고요. 네. 이제 근데 그렇게 하면서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분말을 균일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분말을 균일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진동을 줍니다. 진동을 주면 분말이 계속 안과 밖이 바뀌면서 계속 근데 전극에는 또 떨어지진 않고요. 계속 전극에 컨택이 되면서 진동을 통해 가지고 분말을 균일하게 처리하는 그런 방식이 이제 세계 최초로 저희가 이제 그런 타입을 적용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럼 분산을 일단 먼저 시켜놓은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필터에 쭉 발라가지고 전구에 붙여가지고 처리하면은 균일하게 할 수 있다. 진동 주면서 하면. 네네. 그렇게 네. 그렇게 그렇군요. 좀 약간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요건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근데 어쨌든 기존의 어떤 플라즈마 공정이라는 게 기판이나 이런 데 딱 붙여놓고 처리한다는 개념은 사실은 기존에 없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분말을 전극에다 딱 붙여놓는 타입을 어떻게 보면 최초로 그런 형태의 플라즈마 반응기를 개발을 갖다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뭐 이렇게 또 배열하는데 과정이 좀 여러 과정들이 있어서 처리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에 좀 불이익이 좀 있지 않습니까? 시간은 거의 한 배치에 기본 1시간 정도 처리가 기본으로 한 좀 배치에 하고, 예, 한 배치면 어느 정도 양입니까? 한 배치면 지금 현재 저희 장비가 한 배치당 이제 1kg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장비 개발까지 돼 있거든요. 1kg 요. 그래서 네. CNT를 1kg 정도를 갖다 집어넣고 1시간 정도 처리를 하는 게 이제 한 배치 정도가 되고 그럼 어느 정도 기능화가 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양산화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습식보다는 건식이 좋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걸 못하는 이유가 분말 소재를 균일하게 양산 스케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제 못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극을 갖다가 플래시 메모리처럼 적층을 하는 그러니까 한 판에 균일하게 처리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갖다 가지고 그걸 적층을 통해 가지고 캐파를 갖다 늘리는 그러니까 약간의 벤치마킹을 한 거죠 플래시 메모리에 그래서 그런 진동을 주는 적층형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양산 스케일로 지금 계속 스케일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의 또 독특한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그 분산하고 코팅하고 그 과정들이 이제 끝나고 나면 어쨌든 아까 키로 뭐 1kg다 네네. 나왔단 말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테스트는 해보십니까?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자체 테스트는 많이 해서 뭐 산소 기능화나 질소 기능화나 이런 것들은 다 테스트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올 초에 유니스트에 있는 이제 교수님 랩을 통해 가지고 요걸 저희 건식 분산된 CNT를 습식 방식과 건식 전극 제조 방식을 이용해서 배터리 소재도 한번 만들어 봤는데 네. 뭐 전혀 구동하는데 문제가 없다. 도전제 만들어 예, 그렇죠. 저희가 건식 분산된 CNT 고체 도전제를 네.
이용해가지고 습식이나 건식으로 배터리 소자를 만들었을 때 전혀 구동에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습식보다 낫습니까? 괜찮습니까? 더 좋습니까? 그거는 약간 조금 더 지금 디벨롭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요? 네. 지금 현재까지는 습식보다는 더 좋게는 못 만들었고요. 네. 왜냐하면 이게 한 20년 이상 최적화가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습식은? 예, 근데 네. 건식 쪽은 뭐 기존의 건식 분사인데 CNT 도전제를 이용해서 건식 제조 공정으로 배터리를 만드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건식 쪽으로는 되게 기존의 뭐 싱그럴 CNT나 이런 걸 썼을 때하고 비교했을 때도 거의 유사한 그런 특성을 갖다 보이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현 상태에서 예, 멀티월을 가지고 저희가 썼는데 네. 싱그럴 CNT를 이제 다른 분들이 싱그럴 CNT로 건식 공정으로 해서 만든 소자하고 거의 유사한 그런 전기 전도도 같은 것들은 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건식으로 하면은 뭐 성능 저하도 없고 솔벤트로 쓰는 그 폐수 처리라든지 이런 것도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럼 지금 이제 비슷한 수준이 왔다라고 하면 아까 물론 뭐 싱글월, 멀티월이라고 하셨지만 좀 더 성능 높여야 되는 과제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처음에는 플라즈마 공정만으로 네. 모든 게 분산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게 보니까 실제 플라즈마는 어떻게 보면 표면에만 영향을 준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고 네. 벌크 특성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표면 특성만 바꾼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플라즈마의 장점인데, 그게 이제 분쇄나 다발분의 입장에서는 뭉쳐있는 걸 플라즈마만으로는 그걸 균일하게 그 다발분해를 할 수 없다라는 약간 그 단점이 있어서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실제 플라즈마 공정을 하기 전에 건식으로 그걸 낱개로 분리해내는 다발분해 공정이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일단 한번 대충 이렇게 한번 그렇죠. 분산시켜 놓는다. 대충이 아니고 어느 정도 네. 낱개로 거의 어느 정도. 분리를 해놓으면 그러면 이제 그 되게 표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플라즈마 기능을 할 때도 더 효과적으로 이제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럼 플라즈마 쏘면 완전 이제 분산이 되고.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사실 플라즈마 공정으로 작용기를 붙이는 게 메인이라고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실제 뭐 배터리를 만들 때 건식 전극 제조 공정 같은 경우에도 보면 건식 전극 제조 공정에는 분산자가 필요 없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이걸 낱개로 다발분해를 잘 해내느냐가 어떻게 보면 키가 되는데, 그게 기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건식으로는 불가능하거든요. 습식으로는 고압균질기라는 그런 장비가 도입이 되면서 이 뭉쳐있는 걸 한 가닥가닥으로 다 분리를 해내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걸 하면서 점점 CNT의 길이가 짧아지는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습식으로는 그걸 낱개로 분리를 하는데 네. 건식으로는 이걸 다발분해할 방법이 없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미지가 되게 심하게 먹고 그러니까 저희는 어떻게 플라즈마 쪽을 메인으로 해서 처음 시작했는데 건식으로 다발분해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운 거고 아무도 못하는 네. 그런 영역이 됐고,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을 좀 더 지금 주력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라즈마로 먼저 전처리를 해서 어떤 그 결합을 약하게 해놓고 그걸 갖다가 한 3가지 정도의 기존에 나와 있는 기계식 분쇄 방법을 혼합을 해가지고 이걸 낱개로 완전히 다발분해하는 그런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거까지 만약에 완성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기존의 습식 분산이나 또는 건식 전극 제조 공정 쪽으로도 저희 CNT 도전제가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포텐셜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좀 아까 장비 파는 게 아니고 네. 정말 보내주면 우리가 분리하고 뭐 코팅도 하고 해서 이제 다시 갖다 주는 이제 사업 모델, 서비스업 인가공 예, 뭐 예, 예, 모델이라고 맞습니다. 하셨는데 예. 지금 고객이 있습니까? 지금 고객은 사실은 저희가 그 본격적인 매출이 일어나는 거는 이제 공장을 투자받아서 공장을 확보하고 거기로부터 이제 대량으로 이제 납품하는 게 이제 어떻게 그때가 되면 매출이 좀 일어나는데, 지금은 저희가 아직 그 공장을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는 뭐 샘플 대응을 하면서 조금씩 분말에 대한 매출을 올리는 것들이 네. 이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샘플을 맡기는 기업들은 네. 아까 뭐 CNT 도전제 얘기하셨는데 좀 네. 그런 회사들. 그렇죠. 예. 그런 그렇군요. 작년에도 예, 전고체 전지 쪽 원료를 만드는 그런 회사 쪽에도 좀 납품을 좀 했었고요. 네. 뭐 그다음에 실제 저희가 2차 전지 셀 메이커 쪽하고도 이제 NDA 체결하고 이제 테스트도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 뭐 슈퍼 캐퍼시터 쪽이라든가 또는 네. CNT 도전제 분산액을 하는 그런 회사 쪽하고도 네. 그런 지금 테스트나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좀 잘 나오면 거기서부터 어떤 뭐 납품 계약 같은 걸 체결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납품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투자라든가 또는 은행으로부터 돈을 갖다 좀 융자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양산 캐파를 갖다가 좀 확보를 해야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력이 한 7년 차 네, 되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간 투자는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투자는 한 3군데 정도에서 총 7.5억 정도 7.5억. 저희가 투자를 받았습니다. 한 라운드 하셨어요? 아니면 지금 시드 투자만 계속 받았었고요. 네. 그 다음에 근데 이제 2022년에 최종으로 투자를 받고 그 다음부터는 투자를 유치를 못해서 좀 많이 힘들어서 요번에 이제 그 크라우드 펀딩을 해서 네. 이제 5천만 원 정도를 좀 모아서 그걸로 일단은 지금 어떤 기업체와의 어떤 POC나 이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참 마감을 하고 그 결과가 잘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뭐 투자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희가 투자자들 되게 많이 만났는데 저희의 사업성이라든가 기술에 대해서는 다들 좋다고 얘기하시는데 네. 정말 수요 기업에서 어떤 오케이 사인 같은 것이 나는지 일단 그걸 보고 투자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 좀 성공을 하게 되면 투자 문제는 잘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은 서비스화 할 때는 꼭 CNT 도전제 이것 말고도 다른 애플리케이션이 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CNT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뭐 고성능 타이어 쪽에 보통 타이어에는 카본 블랙이 보강제로 네,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뭐 전기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타이어가 기존보다는 좀 더 고강도의 타이어가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그 카본 블랙을 CNT로 좀 대체를 하는데 근데 이제 단가가 좀 비싸니까 최외곽에 있는 스레드 부분만 네. CNT를 집어넣어서 이제 복합 소재화하는 뭐 이런 쪽으로도 지금 같이 협업을 좀 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좀 장점이 되는 건 사실은 그 고무 같은 게 되게 그 강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황을 갖다 주로 이용해서 가교를 시키는데 네. 근데 이제 저희 CNT에다 황 작용기를 갖다 붙여 놓으면 네. 그게 고무하고 이제 결합이 될 때 훨씬 더 계면 결합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수요 기업에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네. 그래서 그런 타이어 쪽 소재도 지금 어떻게 보면 적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폴리에틸렌 같은 그 폴리머 소재 있지 않습니까? 그런 폴리에틸렌 같은 게 2차 전지용 분리막으로 되게 많이 사용이 되고 국내에도 이제 그거 세계 1위 점유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경우에 보면 그 폴리에틸렌이 보통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말통 같은 소재인데 네. 내화학성이 엄청나게 좋은 소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2차 전지 분리막을 만들 때는 이제 오일에 함침하고 그 오일을 갖다가 유기용매 같은 걸로 제거를 해가지고 다공성을 만드는데 그게 환경 문제 때문에 되게 문제가 좀 있는데 저희한테 와서 이제 그걸 물에서 처리할 수 있게 좀 할 수 해달라. 그럼 결국은 폴리에틸렌 분말을 친수성 처리를 갖다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근데 그 폴리에틸렌이 워낙 내화학성이 좋은 건데 저희가 플라즈마로 처리했을 때 물에 잘 풀리는 그런 것까지도 확인해.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그 회사는 환경적인 측면 때문에 저희한테 접근한 경우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나노셀룰로스라든가 뭐 구상 알루미나 이런 것들은 보통 습식으로 이제 처리를 많이 하는데 습식으로 표면 처리한 다음에 건조할 때 뭉치는 문제 때문에 네. 그 문제 해결이 되게 어려워서 저희한테 찾아와서 이걸 건식으로 좀 처리해달라. 그러니까 사실은 CNT뿐만이 아니라 정말 적용할 수 있는 분말 소재들은 되게 너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지금 뭐 회사 소개 자료 보니까 아까 얘기한 슈퍼커피시터에 만드는 모식 V 회사. 네, 회사 이름 얘기하긴 뭐 아직 NDA 체결을 하진 않았지만 뭐 그런 회사 아까 방금 얘기한 아까 그 폴리에틸렌 생산. 네네, 그 회사라든가 무슨 유화 회사. 네, 예. 뭐 다양한 이제 응용처들이 있군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딜렉에서 이 방송 나가게 되면 아마 더 많이 연락이 오지 않을까. 대표님이 아직 생각하지 못하시는 어떤 분야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부가가치가 되게 높은 쪽으로 먼저 접근을 좀 하려고 하고요. 근데 그게 2차전지 쪽입니까? 예, 일단 CNT 소재 시장이 가장 큰 게 일단 CNT 도전제고 응급제용. 그 다음에 건식 제조 공정하고 그게 또 전고체 전지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CNT 도전제가 아닌가 생각돼서 그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CNT 도전제 하시는 뭐 셀 회사나 그 이제 응급제 회사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면 기존에 습식했을 때와
지금 건식으로 했을 때 아까 뭐 성능은 뭐 얘기는 잠깐 하셨지만 네. 좀 높여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가격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되게 큰 부분인데요. 지금 네. CNT 도전제가 공정이나 장비는 거의 이제 그 오픈이 된 상태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소재를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거나 또는 단가를 얼만큼 낮추느냐 싸움을 지금 다들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건식 분산하다 보니까 기존에 사용되는 용매, 비싼 용매나 안 써도 되죠. 분산제를 안 써도 되는 측면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공정 자체가 셀 메이커들은 CNT 도전 분말을 갖다 그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분산액 형태로 선분산액을 만들어 놓고 그걸 이제 혼합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바로 CNT 분말 상태를 그대로 주니까 셀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 선분산액하는 공정 자체가 하나 없어져 버리니까 아무래도 단가도 더 되게 싸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능도 분산제를 안 쓰기 때문에 기존부터 성능도 올라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의 또 특징이 질소 도핑이 가능하다는 측면이 있는데 카본 소재에 질소가 들어가면 도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의 습식 분산을 하게 되면 CNT의 전기 전도도를 갖다 되게 저하를 시키면서 쓰는 건데 건식 분산하게 되면 기존 CNT에서 오히려 더 성능을 향상시켜서 적용할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기존에 있는 공정을 셀메이커는 그대로 이용하면서도 되게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좋은 그런 도전제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마다할 이유는 없고요. 그 다음에 실제 저희가 CNT 분산액 사업도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왜냐하면 저희는 건식 분산액 CNT에다가 용매를 믹싱만 하면 바로 네. 바로 제품화가 되잖아요. 근데 기존의 업체들은 그거를 분산을 하기 위한 엄청나게 복잡한 장비를 갖다 거쳐야 그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도 저희가 훨씬 비용이 적으면서도 성능이 좋은 CNT 도전제를 분산액의 형태로도 제공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업계에서는 이제 만약에 저희가 이런 건식 분산된 CNT가 사업화가 되면 이제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판도가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전공 뭐 하셨어요? 저는 이제 금속 공학과 출신이고요. 금속공학 근데 석사 학사를 이제 디스플레이나 반도체를 하는 그런 랩에서 해서 사실 석사 박사는 그 디스플레이 있죠. OLED 소재인 ITO를 뭐 방막으로 합성하거나 뭐 이런 걸 주로 했는데 그거 할 때 이제 플라즈마로 표면 처리나 이런 것들 좀 많이 사용을 했는데 네. 이제 저희가 전 직장인 그 철원 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에 있을 때 이제 분말 CNT나 그래핀 같은 분말 소재에도 분산의 이슈가 되게 있다는 걸 알게 돼서 그때 2012년부터 사실 분말용 이제 표면 처리나 분산하는 쪽을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공장을 지으셔야 되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공장 지으려면 얼마나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CNT 도전제 분산액 사업 하려면 연간 한 2,000톤 캐파, 그러니까 분산액의 기준으로 2,000톤 캐파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분산액은 95%가 용매고 분말은 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100톤만 있으면 사업화가 가능한데 그래요. 저희가 네. 이제 내년에 한 30억 정도의 투자를 받으면 100톤 캐파를 확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100톤 캐파를 수수 확보해서 투자비만 예. 100톤입니까? 예. 운영비 빼고? 예. 그렇군요. 그럼 한 50억 받으셔야 되겠네요, 투자는. 그렇죠. 뭐 많이 받으면 좋고요. 사실 뭐 100억 받거나 그러면 캐파를 그만큼 더 늘릴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또 장점 중에 하나가 장비가 되게 간단하거든요. 플라즈마 장비를 쓰면은 되게 비쌀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로타리 펌프만 사용하고 파워도 뭐 100와트 이내에서 사용을 하고 네. 구조가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되게 효율적으로 장비를 저가에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배기 라인하고 그 다음에 전기 라인만 연결하면 장비 하나씩 딱딱딱 놓고 그냥 처리하면 되는 되게 간단한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 투자만 많이 받으면 얼마든지 캐파를 갖다 이제 더 많이 늘릴 수가 있는 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30억 투자해가지고 그 100톤 규모 만든다. 장비 4대를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저희 장비. 100% 가동한다고 가정했을 때 네. 매출 얼마나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은 한 20억 정도 100톤 납품하게 되면 2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에. 예. 그럼 이익은 얼마나 남죠, 그렇게 했을 때? 이익이 근데 이제 업계 그 영업이익률이 보면 보통 20% 정도를 얘기를 하거든요. 나노 신소재나 한 그렇군요. 20% 정도가 그럼 되고 100톤 정도 우리가 캐파를 갖고 있다. 네. 지금 시장의 수요 캐파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수요는 뭐 지금 100톤 됩니까? 아니요 거의 만 톤? 연에 만 톤이나 돼요? 뭐 거의 수천에서 만 톤까지. 그러니까 2차 전지 CNT 도전제가 그 거의 연평균 성장률이 30% 이상
톤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만 톤에서 95% 빼야 돼요? 용매는 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분산액의 개념으로 하면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럼 5,000톤 정도 된다. 5,000톤이 아니고 500톤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시장 전체 캐파가? 분말로 하게 되면요. 저희가 분말로 이제 하게 되면은. 근데 저희 뭐 나노신소재라는 회사가 가장 캐파가 큰데 지금 한 3만 톤 이상의 분산액을 만들 수 있는 캐파를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서 5%가 분말이라 이거죠? 네, 그렇죠. 그 중에 5%만 가지면 저희는 똑같은 캐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 회사랑.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또 의외로 투자를 조금만 받으면 그 정도 캐파를 또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런 포텐셜은 되게 많은 회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거기는 그러면 지금 아까 3만 톤 다 돌립니까? 아니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최근에는 또 전기차 캐즘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풀 캐파를 돌리지 못하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일단은 전방 산업이 지금 워낙 좋지가 않으니까 그거부터 빨리 좀 정상화가 되어야 좀 기대감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나온 부분이 있는데 현재 전기차 캐즘이 일어나서 전반적으로 배터리 셀 업체나 소재 업체들이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가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되는 것은 바로 건식 전극 제조 공정이거든요. 건식 제조 공정이 적용이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NCM 같은 경우가 중국에 있는 LFP보다도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이고 또 성능도 되게 올릴 수가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보면 이 전기차 캐즘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건식 제조 공정을 빨리 상용화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키가 될 수가 있고요. 건식 제조 공정이라는 거는 뭐 포괄적으로 얘기하신 겁니까? 아니면 대표님 그 회사의 어떤 포괄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2020년 배터리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 때 처음 나온 개념인데요. 배터리를 갖다가 킬로그램당 100불 이하로 만들어야 내연 기관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처음 나왔던 게 뭐 실리콘이라든가 배터리 매제와 4680 배터리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그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건식 제조 공정을 갖다가 일론 머스크가 제안을 했었고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건식 제조 공정은 어떤 거예요? 결국은 기존의 습식 전극 제조 공정은 아까도 말씀드린 용매에다가 다 활물질 바인더, 도전제를 혼합해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필름 만든 다음에 건조하고 하는데 이게 건조할 때 되게 많은 온실가스, 탄소 배출이 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결국 건조할 때 그 바인더의 분포가 변해가지고 이걸 두껍게 150 마이크로 이상 두껍게 만들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급에서 이걸 용매가 없이 건식 분말로만 이제 배터리를 만들게 되면 건조 공정이 없어지는 문제, 뭐 그런 문제도 해결되고, 그다음에 뭐 두껍게 200 마이크로, 300 마이크로 얼마든지 두껍게 또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배터리의 전극이 두껍다는 얘기는 그만큼 에너지 밀도를 더 올릴 수가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습식 전극 제조 공정에 사용되던 그 많은 복잡한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면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생산 원가도 최소 20% 이상 더 낮출 수 있고, 그다음에 배터리 에너지 밀도도 60% 이상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전 세계 배터리 셀 메이커나 전기차 회사들이 다 그 공정을 상용하기 위해서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대표님 회사도 그럼 활물질 것도 다 아니요. 그러니까 근데 저희는 이제 거기에서 근데 그 건식 제조 공정이 실제 지금은 수율 얘기를 많이 해요. 수율이 지금 뭐 50%다 60%다 해서 수율을 못 맞추고 있는 상황이고 LG 엔솔도 그래서 2028년에야 이걸 양산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건식 공정을 근데 그건 수율은 어떻게 보면은 공정이나 장비의 문제잖아요. 근데 건식 제조 공정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탄소 나노튜브 도전제거든요. 건식 제조 공정이 에너지 밀도가 높을 수 있는 건 후막 공정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막이 두꺼우면 두꺼워질수록 리튬이 이 전극으로 이동을 갖다 원활하게 해야 되고, 근데 리튬이 이동하는 반대 방향으로 전자가 같이 빠져줘야 이게 이 밸런스가 맞는데 이 후막이 되면 될수록 전기 전도도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카본 블랙을 쓰게 되면 이걸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너무 많은 양이 들어가야 되고 전기 전도도가 이게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성능 구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식 제조 공정에서의 성능이 제대로 나오기 위해서는 CNT 도전제를 꼭 사용해야 된다. 건식으로 만들어진. 근데 현재는 다 습식 분산액의 형태로 다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용을 못하죠.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 활물질의 도전제를 먼저 코팅을 하는 공정을 이제 많이 연구를 하는데 이 코팅 공정도 되게 균일하게 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셀 만드는 과정에서 이게 떨어지는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런 새로운 코팅 공정이 배터리에 새로 들어와가지고 이게 정말 재현성 있게 배터리 공정이 적용이 될지도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
이래서 좀 어려움이 있고요. 네. 근데 반면에 저희는 건식으로 분산된 CNT 분말을 그대로 건식 제조 공정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건식 제조 공정에 상용화를 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기술이나 소재를 저희가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첫 단추로 여기부터 되어 있어야 이게 맞습니다. 전체 전국 공정도 건식으로 다 갈 수 네, 있다라는 네. 얘기인 거군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지금 전고체 전지가 어떻게 보면 배터리의 최고의 어떤 목표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전고체 전지는 건식 제조 공정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체 전해질이 되게 수분에 민감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아까 활물질에 도전제를 코팅하는 방식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고체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활물질에 도전제가 코팅돼 있으면 고체 전해질하고 활물질이 컨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고체 전지를 상용화하려면 건식 제조 공정이 완성이 돼야 되는데 건식 제조 공정도 CNT 도전제를 건식 분산된 분말 상태의 CNT 도전제를 써야지만 건식 제조 공정은 가능하고 전고체 전지까지도 그것이 다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런 어떤 핵심적인 그런 것들을 완성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갖다 하고 있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의 가장 큰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CNT 도전제 시장은 이미 형성이 돼 있다라고 봐야 됩니까? CNT 도전제 그러니까 사실 배터리 소재 중에서 가장 연평균 성장률이 높고 영업이익률이 높다고 하는 게 CNT 도전제입니다. 예, 그래서 2030년에는 보수적으로 한 10조 정도 시장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 습식으로 돼 있다. 네, 기존에는. 근데 우리 걸로 하면 이론상 성능도 높고 비용도 엄청 줄일 수 있다라는 거군요. 올해 투자 받으셔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저희가 크라우드 펀딩을 해가지고 자금을 조금 확보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수요 기업과의 POC를 갖다 완성시키고 올해 한 9월 정도에 이제 프리로 해서 투자를 좀 유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프리 시리즈 A. 예, 프리 시리즈 A로 해서 한 100억 정도 밸류로 해서 마지막 투자 밸류가 얼마였습니까? 40억 밸류. 이번에 크라우드 펀딩 밸류. 크라우드 펀딩 60억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에서 아무래도 자금 유치가 급해서 좀 밸류를 많이 낮춰서 2년이 훨씬 지났는데 사실 40억에서 한 60억 정도로 크라우드 펀딩 받았고요. 근데 이제 금액은 그렇게 많이 못 받았고요. 저랑 같이 이제 유니스트에서 연구하시는 교수님은 그러니까 저희가 5천만 원 사실 크라우드 펀딩을 모금했는데 이걸 미국에서 만약에 했다 그러면 500만 불짜리다 이건. 근데 이제 5천만 원 간신히 이제 좀 모금을 해서 좀 안타깝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하셨거든요. 네. 어쨌든 현재는 그래도 저희가 POC를 갖다 완성시킬 수 있는 자금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제 결과 잘 만들어서 이제 어떤 수요기업 쪽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더 많은 자금 갖다가 유치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그럼 지금 이노플라즈텍의 대표이시기도 하면서 울산과학기술원의 연구원으로 겸임하고 계신 겁니까? 예, 겸임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원천 기술 개발을 계속 사업화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노플라즈텍은 정직원들이 몇 명이세요? 지금 직원이 2명 있고요. 정직원입니까? 예, 정직원이고요. 그다음에 그 요즘에 조금 회사들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제 최소한의 인력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는 쪽으로 좀 많이 돌아서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 지금 2명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최소 단위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단위로 일단 저희가 투자를 좀 유치한 다음에 인력들을 좀 경력직이나 좀 더 채용을 갖다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대표님은 그러면 그 울산과학기술원에서 월급은 거기서 받으십니까? 거의 월급은 많이 못 받고 있고요. 거기서는요? 주로 이제 저는 사업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겸임을 갖다 해줄 수 있게끔 이제 학교에서 좀 배려를 좀 해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월급을 좀 일부 받으시는 조금 받습니다. 아주 조금 받습니다. 그렇군요. 대표님 뭐 성과 나실 때마다 아까 뭐 습식이랑 건식 한 거 비교해 봤을 때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라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언제 나왔던 겁니까? 그런 결과들 결국 근데 이제 저희가 그 테스트는 학교에서 아무래도 한 건데 사실은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해줘야죠. 퍼포먼스를 제대로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나라의 그 주요 그런 그 회사들하고 현재 POC를 갖다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잘 나오면 그게 한 그걸로... 8월쯤이면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8월에 결과 나오면 좀 알려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좋게 나오면 잘 알려주십시오. 예, 참 좋게 나오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멀리 오셔서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